안녕하세요. G스쿨 전공생물 강사 조효진입니다. 2023학년도 중등 임용생물 합격 전략과 제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중등 임용 시험 예상 일정인데요. 이 일정은 서울시거 바탕으로 제가 이제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이 일정 즈음에 미리미리 좀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시험 공고가 10월 초순경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10월 마지막 주 5일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11월 20일경 토요일에 보게 되고 1차 합격자가 12월 말에 1.5배수로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이제 1배수로 최종 합격자를 2월 중순쯤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설 연휴 전주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3년도 설 연휴가 좀 기간이 애매해가지고 1차 시험과의 간격을 좀 생각했을 때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미리미리 좀 파악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전공 생물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부터 우리 시험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일 큰 변화는 논술형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답안을 작성하시는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점수 배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학 20점 만점,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 만점이고 이 전공 안에 생물교육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육론 문항이 6문항인데 4점 배점되어 있어서 24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전공생물이 56점 만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합격선 점수 보셔도 아실 텐데 안정권에 드시려면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학 15점 이상 받으시는 거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서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수업하는 전공 생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50점 정도는 맞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56점 만점에서 40점대 후반 50점 정도는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85점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교육학, 그 다음에 생물교육론, 그 다음에 전공생물 어느 하나도 치우치는 거 없이 빠지는 거 없이 두루두루 이 정도 이상을 다 골고루 맞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방금 보신 이제 1차 시험보다 요즘에 2차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거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시험 난이도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1차 시험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바뀐 시험 추세 그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처럼 막 생물 심화 이론까지 달달이 외우고 이런 식의 공부 방법보다는 그럼 괜히 또 시간 낭비이고 아주 기본에 충실한 일반 생물학 수준 플러스 조금 이제 더 알파 정도의 1차 시험 난이도로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막 너무 어려운 내용만 막 계속 시험 전까지 외우고 계시다가 정말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시험에서 틀리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1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비중을 우리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좀 자율권이 증가되면서 1차 시험 뭐 배점이라든가 2차 시험 배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격자 그 결정 권한 같은 게 각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율에 맡기는 추세예요. 그래서 실제 그 시도 교육청 뭐 교육감들께서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뭐 이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정말 기본 개념 이런 거에 충실한 학생들, 그 수험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차 시험 유형으로는 수업 시연, 그다음에 뭐 심층 면접, 수업 지도안 작성, 뭐 이런 세 가지 2차 시험은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포함시키는 항목이고, 실험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타는 이거는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집단 토론 같은 게 포함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그 시도교육청의 2차 시험 유형 잘 파악해 놓으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1차 시험 난이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차 시험만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합격이 판가름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여름 이전까지는 1차 시험을 대비하셔서 뭐 이론 공부에 이제 치중하신다라고 하면, 여름 이후부터는 2차 시험 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내가 2차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계획도 좀 미리 짜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준비도 조금씩은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1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기한이 너무 없어요. 2차 시험 준비하실 이런 거에서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생물 모집 및 합격 동향인데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근 10개년 동안은 꾸준히 TO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도전하시기 이제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4명 모집인데 10배도 안 되는 인원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9.79대 1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도 150명까지는 아니겠지만 140명대 정도의 TO는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도전을 해보실 만하고, 그 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뭐 경기, 대전 뭐 이런 지역에서, 주요 지역에선 TO가 좀 감소하고 지방 쪽 TO가 좀 늘어난 추세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그거랑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요령껏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시험, 1차 시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공생물은 생물 전범위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문항수로는 A형과 B형 다 합쳐서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23문항 안에 우리 교육론이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17문항이 전공생물인데요. 이 17문항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동물생리학 문제가 여기 뭐 면역, 그 다음에 여기 생식, 그 다음에 발생, 또 면역. 이 2022년도에 역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역이 중요해지면서 면역계 문제가 매해마다 지금 한 3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3년째 계속 나오는데, 특히 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문제나 면역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적응 면역, 기작 같은 거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의 중요성 같은 거 역시 더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동물생리학이 4문제 정도 출제됐고, 기타 단원 있죠? 식물, 그 다음에 생태, 진화, 생물 다양성 같은 파트, 그런 식생 분진 같은 기타 단원에서도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물 생리, 그 다음에 생태 진화 이렇게 믹스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통 분류, 또 생태 해서 식생 분진에서 또 4문제. 그래서 동물 생리, 식생 분진 이런 기타 단원에서도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출제되고, 특히 어렵고 양도 많은 앞에 뭐 세포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유전학, 물질대사, 생화학 이런 파트도
보시면 골고루 한두 문제씩은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어느 단원 하나 빠뜨릴 것 없이 골고루 다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아실 거고, 특히 2021년도보다 2022년도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너무 평이하게 나왔다 싶을 정도로 정말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기본 컨셉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공부 패턴도 좀 달라지셔야 합니다. 무조건 막 심화 이론, 막 양 많은 그런 생물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1차 시험으로 판가름되지 않겠다라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22년도 문항 유형하고, 그 다음에 제 파이널 모의고사 문항 중에 좀 비슷한 문제들 나온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문항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X염색체 불활성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X염색체 불활성화 문제가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좀 유전에 충실한 그런 문제 나와서 X염색체 불활성화가 일어났을 때 뭐 표현형 어떻게 나타나고 뭐 유전자형 뭐 이런 거 묻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X염색체 불활성화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묻는,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비슷한 문제가 제 모의고사 때 있었는데요. 제 모의고사 문항 중에 지스트 유전자의 분자적 메커니즘, 요거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세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문항에 출제됐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생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더 있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없어요. 정말 너무 쉬운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난자 형성 과정, 난자 형성의 그 감수 분열 과정, 그래서 남모세포 형성 과정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생식과 복합으로 혈액형의 뭐 유전자형 분석하는 그런 유전이랑 믹스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제 파이널 모의고사 때 아예 감수 분열 시에 우리 배란 시의 남모세포가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수정 직전까지 뭐 어떤 감수 분열 과정 거치는지 이런 거 문제 해설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혈액형 관련된 문제도 요 대립 유전자 가지고 ABO 혈액형 문제 7월 모의고사 때 비슷한 문항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것도 생식 발생인데요. 우리 성계 수정, 이건 뭐 발생에다 제가 포함시켰는데 성계 수정에서 다수정 방지 기장 문제가 나왔어요. 급속 방지와 완만 방지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것도 제 모의고사 때 제가 다수정 완만 방지 피층 반응 요거 메커니즘을 묻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피층 반응, 이게 이제 다수정 완만 방지 메커니즘인데, 이거 하면서 제가 급속 방지까지 아마 문제 해설 시에 다 정리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생태에서 우리 종다양성과 관련한 메가더와 윌슨의 선평형 모델, 이게 마지막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B형에서 이것도 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선평형 모델에서 뭐 멸종률이나 이입률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섬의 크기, 그 다음에 뭐 본토와의 거리, 그 다음에 종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 미치는지 다 나왔던 문제고, 이거 이외에도 이번 문제 중에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 그 RNA 간섭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RNA 간섭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같이 믹스로 크리스퍼, Cas9
유전자 가위죠. 그래서 좀 최신 내용이고 조금 학생들이 좀 본 적이 없다 하는 문제로 요 정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RNA, I야 뭐 많이 나왔던 문제고, 예, 요 문제 나왔는데 요 문제도 제가 문제로 출제는 안 했지만 탈로머레이스 모의고사에 탈로머레이스 문항 내면서 그거 해설할 때 요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RNA와 단백질이 복합체 형성해서 작용하는 예로 요 크리스퍼 캐스9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고, 그래서 문항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솔직히 이번 시험에 출제됐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본 이론 과정과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었다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일정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제 강의는 2월에 일반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일반 과정은 일반 생물학에서 식생 분지는 제외한 이제 주요 단원들이 포함된 일반 생물학 수준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생 분지는 제외, 식생 분진까지 하기에는 2개월이 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요 챕터들 일단 빼고 그건 심화 과정에서 하고, 세포화학, 그다음에 뭐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그다음 물질대사 같은 단원들이 다 포함된, 그리고 교재는 제가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을 좀 분리해서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참고하시는 캠벨 생명과학에다가 솔로몬 생명과학이랑 러셀 생명과학 같은 일반 생물학 수준의 책들 내용을 다 포함시킨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약식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생물 수업 시간은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일반 과정 때 주요 단원들, 일반 생물학, 웬만한 일반 생물학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다 마스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 이제 4개월 동안의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심화 과정에선 일반 과정 중에 이제 너무 쉬웠던 내용들은 따로 필기는 하지 않고, 그래도 수업 시간에 말로는 빠르게 리뷰를 하면서 이제 전공서적 내용들이 좀 추가된,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도 추가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심화 과정 때 식생 분진까지 포함시켜서 다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7, 8월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하셔야 될 것이 앞에서 나왔었던 이런 이론 과정 복습을 병행 꼭 하셔야 되는데, 기출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출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실제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 좀 익숙해지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용 문제가 한 번 출제됐던 문제가 재차 출제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 주변에 다른 이제 내용들을 막 좀 더 깊이 묻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문제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는 저는 2014년도 문제부터 이제 최근 문제까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시면서 앞에 나왔던 요 개념 과정 복습을 잘 병행해 놓으셔서 9월 이전에 이미 이 개념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11월 초까지는 신전처럼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내가 이제 구멍이 뭔지, 이 구멍을 좀 메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때는 6회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 좀 출제될 것 같다 싶은 문제들을 이 모의고사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문제들은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모의고사 푸시면서 대략 나의 이제
목표 점수에 내가 얼만큼 가까워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구멍 메우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요령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제가 피드백을 최소 2회 정도는 6회 중에 최소 2회 정도는 직접 피드백 해드려요. 첨삭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여기까지 잘 쫓아오시면 초시생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세요. 2차 시험 미리 잘 준비하셔서 그것만 좀 자신 있게 잘 하시면 초시생이라고 한 번에 못 붙으리란 법이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보통 심화과정 때부터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심화과정 들어오셨어도 일반과정 내용들 병행해서 심화과정 진도 나갈 때 꼭 일반과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 대비해서 늘 복습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합격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하셔라 하는 내용인데요. 계획표를 일단 짜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표는 기본은 월별 계획표를 짜두시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주 단위, 일 단위까지 짜시는 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인 월별 계획표, 그 다음에 주 단위 계획표 꼭 짜시고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정리 노트 중요한데요. 정리 노트는 이론 과정과 이제 병행해서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복습하면서 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그날 진도 끝나자마자 자기 손글씨로 그것도 컬러를 좀 활용해서 하셔야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색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서 정리 노트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작성해 놓으시면 나중에 복습 시간을 훨씬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정리 노트가 있어 안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 그 다음에 일반 이론 과정,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과정 병행해서 같이 정리 노트, 본인만의 노트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는데 스터디 그룹은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서 일단 자극도 되고 그리고 중요하신 게 이 스터디 그룹 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연습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학원 강의나 다른 뭐 교직 알바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수업 시험 같은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터디 그룹에서도 그런 게 연습이 좀 되니까 이거 꼭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도 한 권쯤 보시는 게 좋겠는데 대학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전공 학생들의 일반 생물학 교재로 이제 쓰고 있는 캠벨 생명과학 정도는 1회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병행하시면서 일반 과정부터 병행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심화 과정쯤 조금 심화 과정 기간도 길고 하니까 심화 과정 때 기본서 1회도 정독 이상은 꼭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서 좀 병행하시고 그다음 뭐 마지막은 건강 관리죠.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라고 권장하는 주인데요. 필수 비타민 같은 거 꼭 드셔야 하는 뭐 항산화 비타민, 그다음 비타민 D 같은 거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제제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슬럼프 빠졌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거 이거 중요해요. 슬럼프 빠진 다음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경우 있는데 각 자기만의 그런 슬럼프 관리법을 미리미리 좀 마련을 하셔서 슬럼프 관리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슬럼프를 끝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분량, 그 다음에 학습 분량도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적중률도 높은 저와 함께 2023학년도 시험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 샘플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